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 사연을 보내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매우 재밌는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시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테니 바로 글을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30의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운명 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은행원이고 그이는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어 여러모로 통하는 게 많아서 바로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남자는 못해도 인연을 만나야 제대로 알 수 있다며 결혼을 미루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그이와 하루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도란도란 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도 따로 받지 않고 바로 결혼 계획을 세웠답니다. 가장 처음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아빠 엄마는 제 남편을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 하셨고 사위로 받아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흘 뒤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꽤 으리으리하고 널찍한 주택이었는데 마치 호텔 같은 분위기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이의 손을 잡고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고 잠시 후 예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화려한 외출복 차림으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 아들, 네가 만난다는 아가씨니? 얼굴이 아주 예쁘네. 그런데 스타일은 조금 그렇다. 나중에 내가 스타일링 해줘야겠구나. 당신도 참 스타일이 어떻다고 그래? 내가 보기엔 아주 참해 보이고 좋구먼. 어서 와요. 지섭이 애비입니다. 예비 시부모님의 말씀이 끝나고 저는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은미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인사를 나누고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 도우미 이모가 주시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동안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제 사진을 여러 번 보셨다며 자주 만난 친구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진하고 실물하고 좀 다르네. 뽀샵을 많이 했나 보구나. 아 참, 내가 말을 놓아도 되지? 그럼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사진들이 거의 다 뽀샵이어서 잘 나오죠. 제 얼굴 보고 실망하셨나요 어머님? 아니, 그렇진 않아. 딱 은행원처럼 생겼어. 제가 은행을 다녀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비꼬려고 하시는 건지 분간되지 않았네요. 이윽고 예비 시아버지가 대화에 끼어드셨답니다. 은행원처럼 생기다니. 내가 보기엔 미스코리아가 따로 없구만. 지섭이 이놈한테는 과분한 신부감이야. 다행히 시아버지가 재치있게 말씀해 주셔서 다음 대화를 편하게 이어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제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물으셨어요. 아빠는 자영업 하시고요. 엄마는 주부세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구나. 요즘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난리던데 은미 씨 아버지는 장사가 잘 되신대? 무슨 장사를 하시지? 네, 아빠는 돈가스 집을 운영하세요.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힘들지 않은 직종이 어디 있나요? 다들 힘든 걸 이겨내고 사는 거죠. 제 대답을 들으신 시아버지는 제가 긍정적인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철이 일찍 든 것 같다며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돈가스라는 단어를 듣고 표정이 조금 일그러지셨어요. 돈가스? 내가 돈가스를 언제 먹었더라? 아, 지섭이 너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하지? 엄마는 아들 입맛도 모르세요. 저는 돈가스 없어서 못 먹어요. 그리고 은미 아버님 가게 몇 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라고요. 엄마도 나중에 드셔보세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인상을 찌푸리며 벌써부터 마누라 편을 드냐고 톡 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줄 서서 먹는 돈가스는 금이라도 발라놨냐며 돈가스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무시하는 태도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내색하지 않았고 아빠의 돈가스도 평범하다고 최대한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도우미 이모님이 차려주신 저녁을 먹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본격적인 자기 자랑을 시작하셨답니다. 은미씨, 이 식탁 말이야. 이태리에서 들어온 수제품인데 어때? 예술품 같지 않아? 아, 네네. 정말 장인의 작품 같아요. 예술품 앞에 앉아서 밥 먹는 기분은 처음이에요. 시어머니는 이어서 밥그릇과 접시, 천장에 걸려있는 샹들리에, 거실에 있는 화가의 그림까지 세세하게 자랑을 하시며 온전히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계셨어요. 저야 시어머니께 점수를 따려고 무조건 좋다고 하며 비위를 맞춰드렸고 길고 긴 저녁 식사를 이어갔네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결혼 반대 같은 이야기는 일절 없었고 앞으로 남편과 다투지 않고 잘 살라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때 다시 보자고 인사를 나누고 예비시댁에서 나왔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원래 자랑이 심하시니 이해해달라고 말했고 저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저희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가셨는데 시부모님은 온몸에 금을 두르시고 100m 밖에서도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조금 늦게 들어온 시어머니가 샵에 들렸다가 오느라 늦었다고 말씀하시며 간단한 인사를 나누셨답니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동떨어진 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시고 말씀을 아끼셨어요. 아빠도 예비 시부모님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저희 아빠한테 말을 붙이셨어요. 은미 아버님, 아니지, 이제 사돈이라고 불러야겠죠? 사돈, 자영업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손님들이 줄을 선다죠. 아무래도 사돈의 손맛이 보통이 아닌가 봅니다. 아이고, 손맛이라뇨.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긴 하지만 이 특별한 맛 같은 건 없습니다. 나중에 두 분이 놀러 오시면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말씀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는 소리를 내셨어요. 됐어요, 사돈. 저는 기름기 좔좔 흐르는 음식은 질색이랍니다. 돈가스가 아시다시피 기름 덩어리 아닌가요? 게다가 돼지고기에서 가장 싼 부위로 만들잖아요. 어쨌든 저는 입이 고급이라 돼지고기는 거의 입에도 대지 않는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른 음식이라도 해드릴 테니 꼭 들려주세요. 제가 평생 해온 게 칼질이랑 요리밖에 없어서 어지간한 음식은 뚝딱하고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아빠의 말씀을 무시하며 아니에요. 저희는 외식을 호텔 레스토랑 아니면 하질 않는답니다. 그래도 마음은 고맙네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아빠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났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꾹 참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혼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이 알아서 살만한 곳을 찾고 혼수도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들어 결혼을 그렇게 대충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본격적인 갈등을 만드셨답니다. 사돈, 우리가 서울에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할 테니 거기에 맞는 혼수와 예단을 준비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물론 아파트는 신축 건물이고 브랜드도 달린 곳입니다. 은미가 지금 사는 집보다 좋은 곳으로 신혼집을 들어가는 거니 제대로 혼수를 해주셔야 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박혀있고 무시가 박혀있는 건 시어머니가 고칠 수 없는 병이었나 봅니다. 저와 부모님이 사는 집이 어떤지 보지도 않고 괄시하시고 아빠가 돈가스 가게를 운영한다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시며 그럼요. 다 맞춰드려야죠. 제가 은미 시집 보낼 여유는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말로 할 게 아니라 이 리스트를 뽑아주시면 제가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돈가스 튀겨서 돈 많이 버셨나 봐요. 정말 나중에 들러야겠어요.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제가 요구하는 혼수예단을 다 맞춰주시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끝까지 혓바닥을 놀리는 시어머니였지만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결국 상견례는 찝찝하게 끝이 났고 저와 남편은 각자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상견례 자리에 있었던 시어머니의 태도를 말하며 지금이라도 결혼을 물을 수 있다고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은미야, 송서방만 생각해. 그 친구는 남자인 내가 봐도 정말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야. 네가 평생 함께 살 사람은 네 시부모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혼을 물으겠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하시며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을 놓치지 말라고 충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남편만을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가 문자로 혼수와 예단, 예물 리스트를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혼수는 그렇다 쳐도 예단에 밍크코트와 외제차, 명품백과 구두 등 많은 요구를 하셨답니다. 아무리 40평대 아파트를 해주신다지만 정도가 지나치게 보이더라고요. 헌데 아빠는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시겠다며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괜히 예단 가지고 다투다 보면 결혼이 파토나는 건 시간 문제라며 이 순간만 잘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또다시 참으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화풀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남편을 불러 시어머니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듯 물었어요. 그러자 제 남편은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결혼하면 자기 월급 통장을 저에게 줄 테니 제발 이해해달라고 빌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다른 태도로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늘 저에게 그래왔듯이 사과하고 달래주어서 결혼식을 무사히 올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된 저와 남편은 주말에 한 번씩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제 친정으로 가서 머물면 항상 좋은 분위기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시댁만 가면 제가 기분이 상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인은 당연히 시어머니였죠. 말끝마다 좋은 신혼집을 얻어줬으니 시부모님께 잘해라, 용돈도 꼬박꼬박 달라, 네 친정과는 다른 집안이니 교양과 지식을 쌓아라 등등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게 점점 불쾌해지더라고요. 정작 교양 없고 무식한 행동을 하는 건 시어머니 장본인인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전 죄 없는 남편을 쥐잡듯 잡았어요. 어머님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집하고 시댁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무시하는 거야? 돈가스 가게를 하면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거야? 당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미안해 자기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는 말 그냥 한 귀로 다 흘려버려. 그게 안 되면 자기도 맞받아쳐. 이 인간이 나더러 시어머니한테 대들란 소리야? 당신이 나서서 말 조심하라고 일러주면 안 돼? 하지만 제 남편은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선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에게 기대한 제가 바보였죠. 그렇게 2주가 흐르고 시댁에서 식사하러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친정아빠의 말씀을 생각해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편과 시댁으로 찾아갔답니다. 식사를 마치기까지 시어머니의 언행은 그나마 참을만 했어요. 물론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였는데 제가 단련이 되었는지 크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은미야, 우리 집 뭐 달라진 거 없니? 저는 시어머니가 또 뭔가 자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 바뀐 건 없는 것 같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넌 내가 뭐라고 했니?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예술적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말했지. 어떻게 새로 구입한 그림을 못 알아볼 수가 있니? 아, 그러네요. 제가 눈썰미가 없어서 못 알아봤네요. 그림 참 예쁘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 그게 다야? 저 훌륭한 그림을 보고 예쁘다고 표현하는 게 전부니? 어쩜 그렇게 무식하니? 하긴 돈가스나 파는 집구석에서 네가 뭘 배우고 컸겠어. 라고 제 부모님 욕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돈가스 파는 게 뭐가 어때서요? 저희 집안이 어머님 눈에 그렇게 하찮게 보이시나요? 제 부모님에 대해 막말하신 거 당장 사과해 주세요. 뭐? 얘 좀 봐. 눈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정말 천박하고 무식이 줄줄 흐르네. 너 무슨 자격지심 있니? 돈가스 파는 집안이라고 몇 마디 했더니 그걸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거야?
저는 태어나서 천박과 무식이라는 단어를 시어머니에게 들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게 이상했죠. 그리고 지금은 참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누구라도 부모님 욕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잖아요. 여하튼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화를 터뜨리려고 하는데 이를 눈치챈 선비 같은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두 팔로 가리고 말리며 엄마, 은미한테 말을 너무 막 하시는 것 같아요.